제가 계속 외환보유고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기득권층들만을 위한 그리고 부동산만을 위한 현 정부 인사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계속 녹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외환보유고와 그리고 1월 달에 발표된 외환보유고를 함께 살펴보면서 언론들도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권의 힘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12월 외환보유고는 1월 6일날 발표되었는데요. 12월에 계엄령 사태 이후 지속되는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4천억 달러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기사에서는 환율이 1480원 이상 급등해도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를 사수하면서 계엄령 여파가 없었다는 듯이 기사를 냈는데요. 오히려 달러 약세 흐름의 영향으로 2달 연속 증가하면서 한 달 새 2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계엄령이 아무 여파도 없고 무슨 문제냐. 고환율이라도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가 깨지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는 굳건하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1월에 외환보유고 발표되고 나온 기사를 볼까요? 1월에는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3개월 만에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하고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고 경고 등 한 달 사이에 46억 달러 증발, 내란 사태 후폭풍, 고환율, 고물가, 외환보유고도 위험하다. 어떠신가요? 12월 기사의 분위기와 1월 달의 기사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지 않았나요? 이렇게 분위기가 정권의 힘에 따라서 완전 천국을 갔다가 지옥으로 바뀌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웃긴 게 12월 달에는 달러 약세 영향이라고 하고 1월 달에는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주봉을 확대해서 보면 여전히 달러는 12월 달도 그리고 1월 달도 강세였습니다. 이미 주봉상에서 장기 박스권 100불과 106불 사이를 12월에 이미 돌파를 했었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1월 달에는 110불까지도 갔습니다. 11월 달 역시 이 부근인데 달러 인덱스가 장기 박스권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돌파했을 시점입니다. 달러 약세라는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100불까지 달러가 내려가서 달러 약세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106불 이상에서 달러 인덱스가 머물고 있는데 달러 약세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달러 강세다. 한 달 만에 106불 부근에서 108불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바닷가는 한참 거리가 멀죠. 결국 언론사들의 말장난입니다. (12월) 외환보유고를 살펴보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웠고요. 한미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계엄령으로 환율 급등하고 정치 리스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3개월 안에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 와중에 외환보유고가 2억 달러가 늘었다? 이 당시에 언론사들은 12월에 무역수지 흑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57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뒀다는 겁니다. 얼마를 맡겼냐? 거의 57억 달러를 맡겼고요. 즉 2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57억 달러가 녹았다는 겁니다. 약 8조가 녹았다는 겁니다. 이건 장부의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부 다 기득권 편이고 본인들 임기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님티 마인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들이 외환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계속 환율 방어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직 계속 정치 싸움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월의 외환보유고를 볼까요? 1월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거의 46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약 6조 6천억 원이 녹았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수업 확대로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었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
정말 이건 기가 찹니다. 이건 제가 외환수합 만기될 때 그 시점에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위의 영상에 이렇게 언급해놨으니까 꼭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요. 무튼 다시 아래를 보시면 유가증권이 46억 달러 이상 줄었는데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7천만 달러, 약 1160억 원 정도를 넣어서 늘었는데도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정말 12월과 비교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24년 4월 말에도 외환 보유액이 8조 원이 녹았습니다. 그때는 신문기사가 정직했습니다. 고환율에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고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간접 개입한 영향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사용할 실탄의 소모가 컸지만 한국은행은 선을 그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경제 위기에 사용할 실탄의 소모가 컸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고 실탄의 소모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24년 4월 1년 전인데도 그때도 실탄의 소모가 크다고 걱정했지만 지금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실탄 소모가 정말 계속 쓰이고 있죠.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요. 24년 4월 달러 인덱스가 이 당시였습니다. 이때는 105불에서 106불 사이 이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훨씬 높죠. 환율 방어에 더 녹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보면요. 외환 보유액이 12월에서 1월로 가면서 6조가 녹았고요. 길게 차트적으로 보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도 안 좋은데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녹고 있다는 거죠. 24년 4월에 8조가 녹았고요. 그리고 24년 10월에 6조가 녹았고요. 그리고 25년 1월에 또 6조가 녹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4천억 달러 깨지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요. 4천억 달러가 깨지면 환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외화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제 한국은 트럼프 관세 부과에 저격당하고 있고 방위비는 협상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27년까지 방위비 2배 증액에 합의를 했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말 한마디 꼬리 잡아서 싸우고 계속 좌우 이념 대립시키고 과거에 있었던 일 A, B, C, D, E, F, Z까지 다 끌고 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색깔론을 계속 입히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나온 대사처럼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재테크로 돈을 잘 벌려면 결국 한국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요. 정말 한국 경제 앞날이 걱정입니다. 현 정부 인사들이 본인 임기에 안 터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고 있지만 그럼 그 다음 정부는요? 그 다음 정부는요? 미래 세대가 과연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